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얀트리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2025년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막 1년이 된 신상 호텔입니다. 반얀트리는 싱가포르 브랜드인데도 싱가포르에 호텔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 처음으로 본진에서 선보이는 호텔인 거예요.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짜 거의 무슨 태풍급으로 비가 몰아쳐서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에 꼭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바로 호텔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나이 야생보호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이 보호구역에는 싱가포르 동물원이 있고 나이트 사파리, 리버 원더스, 버드 파라다이스 뭐 이런 동식물 관련된 어트랙션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픈한 싱가포르 반얀트리를 포함해서 이 반얀트리라는 브랜드 컨셉 자체가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이런 철학을 바탕에 깔고 가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정말 반얀트리다운 선택인데 이게 아무래도 동물원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동물원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보호랑 전시, 또 생태 보존이랑 뭐 소비 공간 이렇게 뒤엉켜 있는 공간이라서 누군가는 이 장소가 좀 역설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반얀트리 싱가포르의 로비입니다. 로비가 내부 공간이 아니라 천장이 있는 외부라서 동남아 리조트 체크인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고 딱 로비 들어오자마자 확 리프레시 되는 느낌. 그 느낌은 덜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호텔 전체적인 느낌 영상들이라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반얀트리 싱가포르는 100% 투숙객의 편의에 맞춘 호텔은 아니에요.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메시지에 방점을 둔 호텔이더라고요. 여기 부지가 4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과거 여기가 이 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랑 묘목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라고 해요. 그 공간을 다 허물고 새롭게 호텔을 건축한 건데 이 건축물 자체를 기존의 자연에 최대한 맞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지 내에 있던 고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리조트 통로를 우선 불규칙한 곡선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 통로가 대부분 거의 외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지 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또 살려서 지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재밌는 게 건축하면서 벌채된 나무 한 그루당 또 1.5그루의 나무를 새롭게 심어가지고 호텔 건축 후에 숲 복원율을 150% 정도에 맞췄다고 합니다. 당시 어쩔 수 없이 벌목된 나무들은 로비에 있는 가구나 외벽 마감재, 리셉션 데스크 같은 걸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리조트 외벽 보면 또 나뭇가지를 막 붙여가지고 마감을 해놨는데 이것도 공사하면서 나온 나뭇가지들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숲의 질감을 연속적으로 구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리조트 건축물의 높이는 기존 숲 수목 평균 높이인 21m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숲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리조트가 아니라 진짜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의 리조트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막 밝은 느낌보다는 약간 녹진한 그런 열대우림의 느낌이 있어요. 특이점을 또 하나 꼽아보자면 여기 원래 토착 야생동물들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리조트 지어지고 나서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건축물 자체를 땅에 띄워서 만들었대요. 뭐 생태 터널 같은 거죠. 그래서 야간이 되면은 그 야생동물들 시야에 방해가 안 되는 조명이 저조도로 나오고 또 숲속에 들어간 호텔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유리창에 조류가 충돌해서 죽는 그런 사고인데 이 저반사 유리 같은 인간의 기술력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도 여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동물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또 양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리조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이 애초에 없었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모든 도시에 적용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호텔이 많이 생길수록 자연과의 상생점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으니까 분명 이런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또가 외부다 보니까 습하고 사방이 나무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근데 투숙객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생겨지는 그 환경에 대한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여행에 분명 필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 338개의 객실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리조트 본관 일반 룸들이에요. 룸 자체는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객실마다 있는 디스플레이가 특이한데 자기가 투숙하면서 사용한 에너지 수치가 거기에 표시가 돼요. 방에 물이 없고 정수기와 텀블러가 대신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중앙 통제식이에요. 실내 온도를 열대우림의 어떤 서늘한 대기 온도랑 유사하게 맞춰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대충 한 24도에서 25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저처럼 화끈한 약간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몸이 확 달아오르는 체질이라 동남아에서는 특히 방이 정말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낀 만큼 수치로 표시가 되니까 약간 머무는 동안은 좀 게임처럼 느껴지고 나름 재밌었던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룸은 리조트 양쪽 끝에 있는 트리하우스라는 룸 타입입니다. 방은 총 24개가 있고 씨앗 껍질을 모티브 삼은 외관이 특징이에요. 몰디브 워터빌라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숲에 있는 거죠. 사실 이 반얀트리 싱가포르의 하이라이트는 이 룸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 외부 디자인이 약간 나무 줄기에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어찌 보면 좀 욕심부린 탕후루 같기도 하고 샤인머스켓을 포크로 딱 찍어놓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 호텔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도 있고 비가 오면 이 빗물을 수지
수집해서 화장실 변기물로 재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지고 싱가포르 호텔 중에서는 최초로 싱가포르 건설청에서 인증한 친환경 건축물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트리하우스 구경할 때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가지고 이 영상들은 우산 옆구리에 껴놓고 정말 이악 물고 찍어온 거잖아요. 이 외벽재가 벌목된 나무들인가 봅니다. 트리하우스는 뭔가 풀빌라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풀빌라는 아니고 각 객실마다 전용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요. 객실은 제가 밝은 날을 하루도 못 봐서 그런가 이 비가 오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 빗소리 ASMR을 듣거든요. 그럴 때면 그 화면에 나오는 자료 영상들 있잖아요. 창밖으로는 비가 막 쏟아지고 모닥불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진짜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 나무 높이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아늑하더라고요. 좀 쉘터같이 느껴지는 방이었어요. 일반 객실에서 머물면서 느낄 수 있는 이 호텔의 매력과 트리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느낄 수 있는 이 호텔의 매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반얀트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숲과 사람의 상생 이런 컨셉은 이 트리하우스에서 투숙을 해야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선 방 가격이 일반 객실이랑 트리하우스랑 한 3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원래 싱가포르 호텔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 일반 객실이 한 40에서 50만 원대에서 시작하니까 트리하우스는 1박에 150만 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트리하우스에서 머무는 투숙객은 수영장도 달라요. 일반 객실 수영장은 메인 건물 옥상에 있고 이 트리하우스 객실 수영장은 원 세둥지 같은 곳에 있습니다. 크기가 좀 아담하긴 한데 애초에 빌라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듯해요. 여기는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정말 선호할 만한 수영장일 것 같아요. 햇빛이 비쳤다면 참 아름다웠겠지만 저는 수영장에서 비만 간신히 피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통은 비 맞으면서 수영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의 비는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비 같습니다. 레스토랑은 총 2곳이 있습니다. 플랜터스 쉐드랑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포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2곳 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플랜터스 쉐드는 호텔 일반 객실 투숙객을 위한 조식당이에요. 점심에는 단품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뷔페로 운영이 됩니다.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엄청 널널하게 먹었어요. 여기는 문득문득 느껴지는 건데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 있는 레스토랑 같기도 하지 않나요? 이게 공간이 구분 없이 통으로 쫙 이어져서 그런 느낌이 드나봐요. 왠지 누구 한 명쯤은 책 펴고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직원분들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엄청 친절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여기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녁 뷔페가 참 가지수가 많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플랜터스 쉐드는 로비 아래층에 위치합니다.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포리지는 호텔 본관 위층에 있어서 여기서 트리하우스를 내려다보면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포리지는 트리하우스 객실에서 머물면 조식을 여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만다의 야생보호구역이 쫙 보여가지고 플랜터스 쉐드보다는 훨씬 뷰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트리하우스 객실 투숙객을 위해서 애프터눈 티도 여기서 준비가 되는데 술 종류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차려지더라고요. 저녁에는 다이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호텔 옥상 수영장 옆에 루프톱 가든이 있어요. 거기서 수확한 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나옵니다. 제가 음식 먹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컨셉의 레스토랑들은 그냥 음식을 내주는 것보다 루프탑에서 수확한 원재료를 뭐 음식 서빙 전에 한번 보여주고 좀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레스토랑 컨셉에 몰입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맛이지만 이 스토리를 아는 게 또 맛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밥 먹고 부대 시설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헬스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운동복은 챙기는데 여행 다녀와서 고스란히 옷장으로 다시 넣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얀트리 하면 또 스파잖아요. 사실 스파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좋다 말고는 뭐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동안 틈새 수다로 채워보자면 이 싱가포르 반얀트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랩실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복도나 이런 곳들을 다 철제로 만들어서 덩굴식물이 엉켜서 자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싱가포르는 사실 나라 자체가 공원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이 도시 녹지율이 완전 최대 포화 상태라 방향을 건축물까지 녹화시키는 그걸 이제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 사업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싱가포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럭셔리 호텔 브랜드가 최전선에서 내세우는 어떤 마케팅적 언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너무 남발이 되면서 약간 뭐랄까 이미지가 뭐만 하면 지속 가능성이네 이러면서 왠지 모를 반발심이 생기는. 근데 제가 이런 곳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다니면서 점점 느끼는 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저 좋은 호텔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환경을 사실 소비하는 행위잖아요. 비행기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초점이 그 소비를 얼마나 덜 해롭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고민 자체가 이제 균형에 맞춰지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 싱가포르 반얀트리가 이런 균형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또 브랜드 나름의 철학이 거기에 또 완벽하게 겹치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본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이었다. 이게 이 리조트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반얀트리라는 브랜드는 항상 보면 이런 부분에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호텔이었습니다. 좀 뜬금없는데 혹시 싱가포르에서 바쿠테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쿠테거든요. 바쿠테는 한자로 육골차라고 합니다. 고기 육자에 뼈골자 그리고 녹차할 때 차. 너무 뜬금없지만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싱가포르 바쿠테집 4곳을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바쿠테집은 발레스티어 바쿠테예요. 여기는 일반 바쿠테보다 엄청 자극적입니다. 감칠맛 나고 칼칼하고 달고 일반적인 평균의 스탯을 하나씩 다 올린 그런 맛이에요. 이 국물을 하루 종일 끓이면 왠지 그 소고기 다시다가 될 것 같은 맛. 싱가포르가 또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께 가장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이 파운더 바쿠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978년인가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발레스티어랑은 완전 반대로 진짜 차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국물이 뜨거운데 후추가 칼칼하니까 약간 민트차를 마시는 것 같은 그 목에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이 레전더리 바쿠테.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원래 파운더 바쿠테였는데 분리돼가지고 레전더리 바쿠테라는 이름으로 가족 경영을 하신다고 했나? 하여튼 여기는 그냥 개운한 맛이 좋아요. 약간 위스키 먹는 그 뭔가 매캐한 목 넘김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송파 바쿠테인데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고기는 송파 바쿠테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뜬금없이 바쿠테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싱가포르 반얀트리가 100번째 반얀트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100개의 반얀트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절반만 가보고 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 보는 게 정말 유일한 저의 낙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